아니 그 장동혁 대표한테는 한번 가서 얘기를 하세요. 넌 IQ가 낮구나.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장동혁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우리 의원들이 다들 멘붕이 온 거야. 정말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. 저게 진짜였어? 이건 거지. 아니 지금 한동훈부터 일단은 정리하고 가자는 것 때문에 뭐 저런 태도인 줄 알았는데 저게 진짜였어 이런 거야.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신앙이 아니고 이런 거지. 사실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주를 못 막는 게 국민의힘이 이제 워낙 지금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사법개혁안 통과되고 나서 다시 장외투쟁을 결정했어요. 청와대까지 걸어간다는 거죠? 뭐 저기 뭐 오죽할 게 없으면 뭐 그거나 하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단 말이야. 위암이 걸렸단 말이야. 위암이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방사성 치료를 받고 그런 다음에 절제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떼어내야 돼. 그리고 나서 바른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술, 담배는 계속 하면서 걷기만 하면 하루에 10,000보 걷기 하면 위암이 낫나?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는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. 가장 가까운 원인은 윤석열하고 불법 계엄이고 그렇죠.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면 국민의힘은 가장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. 그 무관심이야. 그 두 가지야. 그 두 가지를 해결을 안 하고 있는데 뭘 하면 되겠어. 근데 장외투쟁을 할 때 이게 있어요. 뽕 맞는 것 같은 게 있어. 그렇죠. 그러니까 요즘 내가 서초동에서 있으면서 참 요즘에 햄버거도 이제 함부로 사러 못 가는 게 거기 가면은 조이대 죽여라는 사람 절반, 그 다음에 하느님이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킬 것이라는 사람들이 절반 있는 거야. 그 양쪽 사람들이 나만 보면 욕해.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컵라면만 먹고 요즘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외로운 거야. 왜? 그거라도 해서 거기에 그런 모임에 와서 똑같은 미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있어야 마음이 좀 위안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막 깃발을 들고 막 팻말을 들고 있는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진짜 눈물이 나요. 진짜로. 나 진짜 조금 울었어. 우리 당의 저 착한 사람들을 왜 저렇게까지 만들었나? 그 눈빛이라는 거는 자기도 아는 거야. 이게 아니라는 거. 근데 어떻게든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. 그렇죠.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이제 계엄이나 내란 문제에 대한 확실한 태도의 확립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국민의힘 전체가 모여서 뭐 일치된 목소리로 한 7번쯤 이벤트를 하기 전에는 효과가 없다. 근데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 인사예요.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들이 이번에 1심 판결 나고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뭐 생각이 있을 거다 하는데 내가 봐서는 안 그런 게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을 계속 중요 포스트에 앉히거든. 그렇죠. 지금 이제 이 세분리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들 해요. 근데 국민들이 지난번 그 계엄서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할 때 저항하고 한남동에서 난리치고 했던 거는 굉장히 긴장을 해서 봤기 때문에 뇌리에 남아있어요. 근데 거기 가서 맞고 윤석열 찬양하고 뭐 했던 사람 절연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또 이러고.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형세가 불리하니까 저러는 거지 또 출세할 것 같으면은 가서 계엄해도 붙겠구나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이제 그래도 반전을 하려면 뭔가 인적 청산, 그게 청산으로 될지 아니면 자진해서 될지. 왜냐하면 자기네 대통령이 박근혜, 윤석열 연속으로 탄핵됐는데 한 사람도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가장 강력한 윤핵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뭐 장동혁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니들끼리 싸워라 그러고 거기서 나는 뭐 이런 얘기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. 사람들이 보면 지금 한동훈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게 우리 당 안에서 별로 그 사람들 목소리가 효과를 못 내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봤거든. 이 당이 윤석열 사당화 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한동훈 쪽에 지금 가 있는 거야. 우리 당이 망쳐지게 된 가장 첫 번째 계기는 연판장이야. 그 연판장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한동훈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친한계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는 진짜 내가 이 방송에서만 내가 이야기해 줄게. 그 사람이 용산에 있었을 때
유승민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뭐랬냐면 너 방송 나와서 유승민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라. 그걸 해주면 자리도 주고 뭐 공천도 줄게 라고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. 그래서 유승민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거야. 그 역할을 했던 그 모사를 했던 인간이 지금 저러고 있어. 가장 먼저 지금 저쪽에 붙어가지고 한동훈 편에 가가지고 뭐 윤석열 절연을 해야 된다는 거야. 우리 당원들, 우리 의원들은 알지. 우리 의원들은 네가 뭔 짓을 했고, 뭐 예를 들어서 저 김건희 여사하고 저 문자 나눴던 거 막 보여주면서 나 뭐 공천 받을 거야.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옆에 가가지고 있는 거지.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문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야.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통하지.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뭔 이야기를 했냐면 솔직히 지금 와서 누가 뭐 저 친윤이네 뭐 반윤이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윤이 누가 있었냐.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반윤해서 3명도 안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옛날에 보면 인조가 그랬대지 않느냐. 그 환양녀들 들어와서 욕먹으니까 홍제천에 가서 씻고 나면 다 사면해 준다라고 형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. 그냥 우리 당 의원들 다 홍제천에 가서 목욕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친윤했던 거 다 벗고 다시 시작하자. 저는 입수라도 해서 바닷가에 가서 입수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형님이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. 새가 불리하니까 니네가 지금은 반윤을 외치지. 그러면 차라리 친윤 계속 하고 있는 놈이 그나마 의리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보는 거라고. 지금 이제 태세 전환을 하려면 친윤에 대해서 좀 단호한 태도라도 보이든가.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지금 권력 투쟁 중이니까 1%가 아깝거든. 이게 보면은 와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말을 잘해요. 이제 계엄 잘못했고 뭐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정선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면 선거 관리가 잘못된 것도 있고 막 이게 왜냐면 비위를 거슬리길 무서워하는 거야. 그건 뭐 어떻게 표를 주겠어 거기에. 사실 부정선거 부분에 있었을 때 가장 우리 당에서 최고 전문가는 유경준 전 의원이야. 그리고 가장 그 하술적으로 부정선거론을 대해서 비판을 했지. 근데 경준이 형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. 웅아, 이건 정서의 문제고 이제는 거의 신앙의 문제가 됐다. 내가 아는 형,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야. 이 형이 부정선거론자야. 이 형한테 가서 내가 형 등신이야.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. 형은 음모론에 빠져 있는 거고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고 평균 이하의 지성이 아니고서는 그런 걸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. 왜냐? 이 형이 바라는 거 뭐냐면 사실은 그거야. 현실 부정이야. 우리가 소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.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주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. 그래서 나는 얼마 전부터는 아예 한 2년 전부터는 바꿨어.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손을 꼭 잡고 그 이야기를 해. 형님,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건 김어준하고 정의구현 사재단입니다. 형님, 저를 믿고 저한테 힘을 불어주세요. 그럼 우리 당을 바꿔서 민주당에서 다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러기 위해서는 형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. 그러면 조금 마음이 열려요.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신앙의 문제가 됐다니까 이제.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은 이제 마음이 도저히 너무 외로운 거야. 2012년 대선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정말 양 진영이 한 명씩 내세워가지고 공권일척의 승부를 봤는데 우리가 졌어요. 그러니까 김어준이 부정선거 들고 나온 거야. 그러니까 여기도 현실 부정이지. 우리가 이럴 리가 없다. 그때 뭐 조국인이 다 나서서 안철수 사퇴하고 나서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니 많이 했는데 지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된 게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. 근데 국민의힘은 보면은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.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전투표 없애겠다. 이게 말은 사전투표 뭐 선관위 관리 잘해야 된다. 이런 거 같지만 그게 다 부정선거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. 그 사람들한테. 민주당은 그건 안 했어요.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전환기 씨하고 부정선거 토론회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장동혁 대표는 이제 선거 시스템 손봐야 된다 이렇게 또 한 말씀 얹으셨잖아요. 그걸 보면은 이제 깊은 한숨을 이렇게
아니 그 장동혁 대표한테는 한번 가서 얘기를 하세요. 넌 IQ가 낮구나. 아니 근데 사실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는 뭐 기대가 없기 때문에 별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사실 우리 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냐면 그 우리 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한동훈에 대한 그 어떤 실망감과 적개심이 되게 강해요. 그래서 사실은 장동혁을 공격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 힘이 실어질 것 같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고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장동혁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우리 의원들이 다들 멘붕이 온 거야. 정말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. 저게 진짜였어? 이건 거지. 아니 지금 한동훈부터 일단은 정리하고 가자는 것 때문에 뭐 저런 태도인 줄 알았는데 저게 진짜였어 이런 거야.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신앙이 아니고 이런 거지. 우리 당은 이제 정말 짠물만 남은 거야. 이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염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홍학인가 뭔가 그것만 살 수 있어요. 그 무슨 조류 먹고 살 수 있다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살 수가 없어요. 내가 홍학이라고 생각해봐. 스틸워터가 들어온 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여기에 막 다른 새들 나보다 힘센 새들이 막 펠리칸 이런 애들이 막 올 거 아니야. 그러면은 나는 못 사는 거야. 그럼 홍학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짠물이 맞아.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. 결국은 우리 당 지지율이 17%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서 과거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이 뭐였냐면 전환기를 불러들였어. 국회에서 행사를 한 거야. 그때 우리 당에 있는 그나마 중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거야. 그 짠물들에서 선거가 해서 된 거지.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으로 봤었을 때 그 뒤에 민물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느냐. 근데 홍학도 말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것도 먹고 살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민주당이 어떤 정치를 잘하냐 하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그 후보한테 비슷하게라도 갔던 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처럼 완전 너덜너덜해져 있었는데 안철수 현상이 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제 박근혜 국민의힘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.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철수한테 가서 매달렸는데 거기 정말 거의 뭐 절을 해가면서 모시고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된 거야.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가서 대표도 시켜주고 했는데 좀 있다가 재보궐선거 망치면서 뒷전으로 간 거거든요. 그 이용한 건 충분히 이용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걸 못해요. 만약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서 진짜 잘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좋은 거지.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 실력이 없는 거구나. 이번 같은데 이 어려운 선거에서 뭘 맡기든지 하지 자꾸 안 하니까 이 한만 쌓여가는 거야. 내가 그때 기회만 받아.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만, 그러니까 오히려 와서 하게 해주고, 그 잘하면 좋은 거고,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가는 건데, 국민의힘은 지금 아까 말대로 짠물 하는 게, 근데 이제 짠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, 민주당이 결국 합리적인 이 얼굴도 잘생긴 금태섭 같은 사람 쳐내고, 짠물 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았냐. 못 보내줬어. 아무튼 민주당 한번 갔다 오면 저런다니까. 아니, 근데. 원래 잘난 척 많이 하잖아. 아니, 그게 이제, 어떻게 보면은. 사람이 다 좋은데. 국민의힘도 짠물 전략 쓰다 보면 이제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이 큰 사고 치고 이랬을 때 된다. 항상 정치권에 내려오는 게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은 안 됩니다. 국민의힘 절대 그렇게 안 돼요. 아니 거의 두 분이 방언 터지시 얘기해서 시간이 많이 다 돼가지고 일단 정리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요거는 하고 넘어가야 돼. 네. 이게 뭔데? 자, 네.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? 이제 장이냐 한이냐를 고르면 돼요. 네. 첫 번째 질문. 추락한 국민의힘의 지지율, 대구에서 민주당과 동률된 지지율, 누구 책임이 더 큰가? 하나, 둘, 셋. 나는 없어. 이 사람들이 그 정도의 무슨 영향력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. 그리고 물론 한동훈 대표야 뭐 사실은 지금 야인에 가까우니까 책임은 질 건 없지만은 나는 내가 봤을 때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진짜 우리 당원들이 싫어하겠지만 우리 당원 탓이야. 무슨 장동혁이 뭐 그 정도 영향력이 있나. 우리 당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야. 장동혁이가 당을 망친다? 에이 그게 아니야. 당원들이 장동혁이를
내세우는 거야. 장동혁이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자신감 있게 중도로 나갑시다.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시다. 그런 당원들이 그렇게 됐을 때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장동혁도 그렇게 움직이겠지. 그 17%가 지금 완전히 쥐고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미가 없다. 의미가 없어. 고생은 했는데 두 번째 질문. 그럼 서문시장에서 나란히 국수 먹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. 대구 민심은 누구를 더 응원하는 것 같아요? 이것도 의미가 없나? 아무도 의미가 없지 사실. 둘 다 지금 지지 않아. 지금 출연진들이 지금 질문을 거부했어. 너 무지 야심차게 이걸 만든 것 같은데. 보수 둘 다. 재건에 적합한 인물. 둘다 나는 없는 김웅 의원 사진 같은 거를 하면은 될 텐데. 이렇게 해야 돼. 아니야. 우리 당을 살릴 것은 결국 우리 당원밖에 없어. 형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한테 아부할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. 근데 그러면 안 돼. 당원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. 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구에서 저 경로당 2군데 출입 금지를 당했거든. 그 얘기해서. 엄청 싸웠지. 이렇게 하면 우리 당 망한다. 근데 그 양반들이 작년부터 나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. 그때 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줬냐는 거야. 근데 당원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돼요. 이대로 가면은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거야. 그 당원들 야단 못 치고 당원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민주당이에요.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그때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 이제 리더십은 없고 팔로우십만 눈치만 본다.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때 우리는 안 그렇게 하겠다. 우리는 이 끌고 가겠다. 약간 반보와 앞서서 이런 태도를 보여야 이게 대비가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자꾸 민주당을 보고 배워요. 그러니까 차별이 안 되는 거야. 때로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쓴소리도 해야 돼. 이렇게 갔으면은 지금 민주당이 힘들 때 아 국민의힘의 말이 그때 맞았구나 이게 되는데 얘네나 똑같은데 얘네가 좀 못하거든. 아니 근데 내가 우리 당 의원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. 우리가 너를 왕따시킨 게 아니고 네가 우리를 왕따시켰다 그러더라고.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고. 근데 결국은 이런 거지.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당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누가 뭐 해주기를 당원들이 바라는데 형님이 좀 책임지고 이렇게 총대 메고. 아니요. 나는 우리 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저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 고발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은 나보고 민주당 첩자라 그래.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민주당 애들은 나보고 뭐 극우 파시스트라 그러고. 요새는 원래 상식적인 분들이 양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는 세상이니까. 그렇지. 그러니 하시고 오늘 약간 방언 보듯이 이렇게 시간이 아니, 지나가서 뭐, 예. 네, 너무 즐거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대신에 또 정기적으로 좀 시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있어가지고. 우리 방송에 와야지. 김웅. 자 그러지 말고 아니 얘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나도 너무 나도 공개적으로 술은 사줄게. 나도 술은 사줄게. 그래. 자, 일단 식사하러 가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커트콜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